정신과 의사와 경영학 박사 그리고 CEO로서 30년 동안의 임상 경험과 10년 동안의 경영 경험을 총정리한 인간관계학 후 박사의 마음건강 강연 시리즈가 여러분께 오디오북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YMI, 힐링 스트레스, 관계방정식, 변화의 신, 그리고 선택의 함정, 자기 개발을 위한 종합 선물 세트, 현대인의 토탈 힐링 성서이며 직장인의 신명심 보감이자 마음을 움직이는 화제의 신간 5권을 지금 인터넷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변화의 신 8. 지금 여기에 살기. 정신과 의사 이후경입니다. 오늘은 변화의 신의 8번째 강의로 지금 여기에 살기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어느 무신론자가 집안 벽에 크게 글씨를 써붙였습니다. God is nowhere. 그런데 그 집에 막 글자를 익히기 시작한 아이가 철자를 약간 바꾸어 놓았어요. God is now here. 요즘 here now, 지금 여기는 아주 익숙한 단어죠. 현대인의 화두입니다. 하버드대학 교수가 수십 년 동안 산에 있다 득도해서 내려온 사람을 보기 위해 인도로 갔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버스를 타고 물어물어 고생 끝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그 도인을 만나기 위해 이미 수천 명이 줄을 서 있었죠. 어떻게든 부탁해서 빠른 면담을 시도했지만 실패하고 차례가 될 때까지 며칠을 기다렸습니다. 교수는 미국에 돌아와 도인과의 짧은 만남을 이렇게 기술했습니다. 내가 그를 보러 아주 먼 길을 갔는데 순간 그가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그를 본 것이 아니라 그가 나를 본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의 만남입니다. 지금 여기에서의 강렬한 만남입니다. 우리 앞에 전개되는 모든 세상이 멈추고 나와 너만이 남아있는 경지입니다. Stop the world. We are here now. 공자처럼 제자들을 거닐고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순례하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마을에 도착해 여관에 묵게 됐는데요. 그 그룹은 스승이 누구인지를 절대 밝히지 않는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룻밤을 묵고 다음날 식사를 마친 후 차를 마셨죠. 그런데 갑자기 여관 주인이 스승 앞에 무릎을 꿇고 제자로 삼아줄 것을 요청했어요. 스승은 놀라서 누가 자기 신분을 노출했는지 제자들을 둘러봤죠.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여관 주인이 말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여관을 한 지 30년째입니다. 그런데 차를 마시는 당신 모습에서 천지간에 홀로 있는 듯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머문 경지입니다. 과거와 미래를 떨쳐버리고 현재에 머문 경지입니다. 우리 안에 전개되는 모든 세상이 멈추고 나와 천지만이 남아있는 경지입니다. Stop the world. I am here now. 인간의 마음은 동물원의 원숭이처럼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5만 가지 잡념으로 가득 차서 현재에 머물지 못하죠. 과거와 미래에 묻혀 삽니다. 보통 우리의 마음은 과거에 대한 후회로 가득 차 있고요.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후회는 우리의 일상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후회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1,000원을 가지고 과자를 사면 빵을 안 산 것을 후회하고 빵을 사면 과자를 안 산 것을 후회하죠. 철이 들면 공부 안 하고 논 것을 후회합니다. 어른이 돼서 결혼을 하면 결혼한 것을 후회합니다. 결혼하라. 그러면 후회할 것이고 결혼하지 말라. 그래도 후회할 것이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구르제프가 한 말인데요. 그는 러시아 스승입니다. 유럽의 유명인들이 그에게 지혜를 구했죠. 구르제프가 젊었을 때의 얘기입니다. 그는 나이가 들었는데도 예수님처럼 결혼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삼촌이 너무 걱정이 돼서 찾아왔죠. 구르제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일주일 후에 만약 당신이 현재 결혼 생활에서 추호도 후회가 없었다고 장담을 한다면 나는 당신을 믿고 바로 결혼을 허락할 것입니다. 그는 결국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후회 없는 성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노인이 되면 젊어서 못해본 것에 대해 후회합니다. 술과 담배로 몸을 망가뜨린 것을 후회하고 저축 안 한 것을 후회합니다. 한 가지 후회가 사라지면 또 다른 후회가 들어섭니다. 후회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나죠. 걱정도 우리의 일상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걱정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학생들은 시험과 취업 문제로 걱정하고요. 주부들은 늘어나는 생활비로 걱정합니다. 직장인은 평생 일터가 없어지는 압박을 받죠. 돈 문제, 교육 문제, 환경 문제, 부부 문제, 청소년 문제, 노인 문제 등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은 문제들로 그득합니다. 인생은 문제의 연속입니다.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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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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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 인간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문제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확인하죠. 한 문제가 해결되면 잠시 평화가 찾아오지만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납니다. 한 가지 걱정이 사라지면 또 다른 걱정이 들어서고요. 걱정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납니다. 모든 인간은 후회 중독증 환자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걱정 중독증 환자입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번 흘러간 강물은 다시 오지 않는다. 과거는 실제하지 않습니다. 미래도 실제하지 않죠. 우리는 단지 지금 여기, 현재에서 흘러가는 순간만을 감지할 뿐입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를 떨어버리고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나 세상의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는 자세로 살 때 우리는 지금 여기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여기에 사는 방법을 처방해 보려고 합니다. 모든 잡념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하고요. 후회와 걱정을 떨쳐버리는 방법을 제시해 보려 합니다. 4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째, 하루 단위로 살기. 둘째, 최악을 받아들이기. 셋째, 스톱 방법. 넷째, 단호한 결단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하루 단위로 살기입니다. 내일은 없다라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죠. 오늘만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 히랍의 유명한 미다스 왕이 악마를 잡았습니다. 왕은 포박돼서 무릎을 꿇은 악마에게 물었죠. 인간에게 있어서 최선은 무엇인가? 악마가 대답했습니다. 하루살이 인간에게 무슨 최선이 있겠습니까? 왕이 물었습니다. 그래도 최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악마가 대답했습니다. 안 태어나는 것이 최선입니다. 빅뱅과 더불어 우주가 탄생한 지 150억 년이 지났습니다. 지구가 탄생한 지 45억 년이 지났고요. 바다에 생물이 서식한 것은 30억 년 전이고 포유류가 출현한 것은 6천만 년 전이고 인류 탄생은 200만 년 전입니다. 긴 우주의 역사에 비교할 때 인간 80평생은 하루살이도 안 되죠. 장자는 호접지몽을 말했습니다. 장자는 화창한 봄날 나비가 되어 꽃밭을 누비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혼몽한 심정을 토로했죠. 내가 나비가 된 꿈을 꾸었는지 나비가 사람이 된 꿈을 꾸었는지 잘 모르겠다. 인생은 한바탕의 꿈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루를 무사히 넘겼으면 오케이 라는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옛날에 거지 무리를 이끄는 거지 스승이 있었습니다. 하루 동냥을 해서 하루를 때우는 인생이었죠. 동냥에 실패하게 되면 며칠씩 굶는 날도 있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그룹이었어요. 어느 날 동료 거지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지가 동냥한 밥그릇에 밥이 그득 남아 있었습니다. 스승은 남은 밥을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밥은 아주 넉넉하군.
하루를 무사히 넘겼으면 오케이입니다. 그리고 보너스로 넉넉한 밥을 먹게 됐으니 더블 오케이입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확실한 것만을 하고 나머지는 걱정하지 말라. 성경 마태복음에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걱정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하루 단위로 살기를 적용하면 후회와 걱정이 감쪽같이 사라집니다. 정말 기적같이 모든 잡념이 없어집니다. 지금 여기에 살도록 만들어줍니다. 다음 두 번째 방법은 최악을 받아들이기입니다. 후회와 걱정은 부정적인 상상에 해당합니다. 후회는 과거에 대한 부정적인 상상입니다. 그때 무엇 했으면 좋았을 텐데. 걱정은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상상입니다. 무엇하면 어떡하나. 후회와 걱정은 둘 다 아주 쓸데없는 두뇌 작용입니다. 소모적인 뇌파 현상이에요. 전기 모터가 헛돌다가 타는 것처럼 머리가 헛돌다가 신경쇠약에 떨어지게 됩니다. 여기 걱정을 없애는 대단히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종이에 떠오르는 모든 걱정을 적어보는 겁니다. 한참 적다 보면 사실과 아주 먼 것들이 적혀진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것이 적혀진 것을 발견할 수 있고요. 한 연구기관에서 사람들의 걱정하는 것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중 40%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걱정입니다. 직장에서 해고당하면 어쩌나, 학교를 졸업 못하면 어쩌나, 아이가 자동차 사고가 나면 어쩌나 등입니다. 30%는 과거 경험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고 15%는 건강과 질병에 대한 걱정입니다. 10%는 아주 사소한 걱정. 전화를 하려는데 잔돈이 없으면 어떡하나 하는 겁니다. 실제 걱정다운 걱정은 5%밖에 안 된다고 하죠. 진짜 걱정과 가짜 걱정을 구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걱정다운 걱정을 구분해내야 하고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걱정을 구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 걱정이 없어지면 동시에 모든 걱정이 사라지기도 하죠. 이렇게 종이에 떠오르는 모든 걱정을 적어보는 것 하나로도 상당 부분의 걱정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걱정을 없애는 대단히 강력한 방법이 있습니다. 종이에 최악의 경우를 써보는 겁니다. 경영 분석에 미니맥스, 후회 분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최대의 후회를 최소화시키는 방법인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앞에 방법에 하나만 덧붙이면 됩니다. 종이 왼편에 걱정을 적는 것이죠. 물론 걱정다운 걱정을 적어야 합니다. 이어서 종이 오른편에 최악의 경우를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최악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꼭 종이에 쓰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최악의 경우를 받아들일 때 걱정은 정말로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최악을 받아들이기는 대단히 파워풀합니다. 한 가지 명언이 있습니다. 상황을 바꿀 수 없으면 받아들여라. 세 번째 방법은 스톱입니다. 후회와 걱정이 몰려올 때 스톱을 마음속으로 외치는 겁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대단한 효력이 있어요. 후회와 걱정을 얼어붙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어릴 적 하던 얼음놀이가 있죠. 얼음 하면 그 자리에 움직이지 않고 서 있는 겁니다. 동료가 마법을 풀어줄 때까지 그대로 있어야 하죠. 술래는 얼음 상태가 아닌 다른 친구들을 잡아야 합니다. 얼음은 영어로 freezing입니다. 꼼짝 말고 그 자리에 서 있으란 뜻이죠. 이민 초기에 영어를 잘 모르던 사람들이 불법으로 경찰에 잡혔을 때 freezing이란 단어를 몰라 곤혹을 치렀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아무튼 스탑은 정말 기적같이 모든 잡념을 몰아낼 수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머물게 해줍니다. 여기 구체적인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스톱을 외칩니다. 그리고 주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벽에 걸린 시계에 초점을 맞춰봅니다. 천장에 있는 전기등에 시선을 맞춰보고요.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 사르트르는 유럽에 처음 가로등이 들어왔을 때 그 황홀함에 너무 도취해서 찬양하는 글을 썼습니다. 방구석에 있는 화분에 시선을 보내봅니다. 저의 진료실에는 20년 된 행운목이 있습니다. 20년 전 개업식에 들어왔던 모든 꽃나무는 죽었는데 그 행운목만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대단하죠? 저는 가끔 그 행운목을 보면서 모든 걱정과 시름을 떨쳐버립니다. 벽에 있는 풍경화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죠. 풍경화는 우리의 마음을 자연 속으로 이끌어줍니다. 둘째, 스탑을 외칩니다. 그리고 우주와 대자연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머무는 것은 우주와 일체되는 겁니다. 태양은 은하계 내에 2천억 개의 별 중에 하나입니다. 은하계 또한 2천억 개의 은하 중에 하나이고요. 태양은 지금도 초속 300km로 은하의 중심을 축으로 회전하고 있습니다. 지구는 지금도 초속 30km로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어요. 우주와 지구는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우주와 어머니 지구의 자식입니다. 한 물고기가 스승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스승님, 우리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스승이 대답했습니다. 물에서 왔다. 우리는 바다에서 와서 바다로 돌아간다. 정말 인간은 우주에서 와서 우주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지금 여기에 머무는 것은 대자연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대자연은 우리의 안식처이죠. 하늘과 구름, 산과 초목, 강과 바위에 초점을 맞춰봅니다. 하늘과 구름은 후회를 모릅니다. 산과 초목은 걱정을 모르고요. 강과 바위는 아무런 잡념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머문다는 것은 대자연을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도 공짜가 없습니다. 비행기의 비즈니스 좌석을 타려면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호텔 스위트룸에서 하룻밤을 자려면 거금을 지불해야 하죠. 미국 대통령과 악수 한번 하려면 엄청난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자연은 우리에게 공기와 물과 햇빛을 공짜로 제공합니다. 비즈니스 좌석을 안 타도 스위트룸에서 안 자도 미국 대통령을 안 만나도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죠. 그러나 공기와 물과 햇빛이 없다면 우리는 하루라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공기와 물과 햇빛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생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돈을 주어도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대자연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구절이 강하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셋째, 스탑을 외칩니다. 그리고 실존과 죽음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실존은 살아있음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대단하죠. 그런데 언젠가 우리의 있음은 없음으로 대체됩니다. 인간은 없음에서 와서 없음으로 가는 존재예요. 삶과 죽음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인디언들에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왼쪽 손 닿는 곳에 죽음의 신이 나를 뚫어지게 보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직시하면서 살아가라. 인도에 탄트라라는 종파가 있습니다. 그들의 종교의식은 겐지스 강변 화장터에서 죽음을 연상하면서 남녀가 뜨거운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성경 전도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솔로몬은 위대한 왕입니다. 어릴 적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현명한 왕입니다. 그는 모든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이죠. 전도서에서는 그는 다음 구절을 연결시켜 나갑니다. 헛된 인생이기 때문에, 종국엔 죽을 인생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열정적으로 하면서 즐기면서 살아가라. 긍정적 허무주의입니다. 인생길이란 한 번이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실존과 죽음에 초점을 맞추는 순간
지금 여기에 머물 수 있어요. 모든 후회와 걱정은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넷째, 스톱을 외칩니다. 그리고 호흡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인간이 태어날 때 처음으로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 숨을 내뱉죠. 들숨과 날숨은 삶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시작과 끝을 상징해요.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히랍의 현인 디오게네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항상 무엇을 하든지 시작과 끝을 기억하라. 모든 명상은 기본적으로 호흡 조절에 기초합니다. 부처님은 윗바사나라는 간단한 명상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냥 호흡을 들이마시고 잠깐 멈춘 다음 다시 호흡을 내쉰다. 그리고 호흡 수를 세라. 이것 하나만으로도 모든 잡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머물 수 있어요. 기적같이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살기의 마지막 네 번째 방법으로 넘어갑니다. 단호한 결단입니다. 모든 후회와 걱정은 우유부단에서 옵니다. 결정을 못 내리고 우왕좌왕할 때 순식간에 걱정의 회오리 바람에 말려들게 되는 겁니다. 혼돈 상태로 빠져들죠. 대장군은 커다란 전쟁을 결단할 때나 신발끈을 매는 것을 결정할 때나 똑같은 마음 자세를 가지는 법입니다. 마음을 다부지게 먹는 것이죠.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배심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암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소심한 주인공인 경찰관이 펼치는 모험 드라마죠. 유명한 흑인 재즈 연주가 마일즈 데이비스의 곡 중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곡인데요. 참으로 멋진 음악입니다. So what? 그래서 어쩌란 말인가? 다소 어설프더라도 매듭을 지어보는 겁니다. 다소 불완전하더라도 매듭을 지어보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중학교 2학년 때 쓴 사명서입니다. 나는 완전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단지 완전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여러분, 대나무가 어떻게 그리 곧고 높게 자라는 줄 아십니까? 중간중간 단호한 결단을 통해 매듭을 짓기 때문입니다. 단호한 결단은 후회와 걱정에서 해방되는 탁월한 해독제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사는 방법, 모든 잡념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후회와 걱정을 떨쳐버리는 방법을 제시해봤죠.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하루 단위로 살기. 오늘 일만 생각하는 겁니다. 하루를 무사히 넘겼으면 오케이 라는 심정으로 사는 겁니다. 둘째, 최악을 받아들이기. 종이에 모든 걱정을 적어보는 겁니다. 걱정에 대한 최악의 경우를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최악의 경우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상황을 바꿀 수 없으면 받아들여라. 셋째, 스톱 방법. 스톱을 마음속으로 외치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초점을 맞추고 우주와 대자연에 초점을 맞추고 실존과 죽음에 초점을 맞추고 호흡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넷째, 단호한 결단입니다. 단호한 결단은 후회와 걱정에서 해방되는 탁월한 해독제입니다. 그랜드 캐니언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입니다. 수천만 년 전에 지구가 살아 숨쉬는 곳이죠. 모든 예술가들이 혀를 내두른 곳입니다. 그랜드 캐니언을 안내하던 가이드가 관광객들에게 주의를 주었습니다. 길이 미끄러우니 발을 조심하십시오. 절벽 밑은 수백 피트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미소 지으면서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발을 헛디뎌 떨어진다면 왼쪽 편을 놓치지 말고 꼭 보십시오. 너무도 아름다운 절경입니다. 죽을 때 죽더라도 지금 여기에 절경에 도취되는 것입니다. So far, so good. 아직까지는 좋다.